날보라의 연예계 뒷담화 박미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재미있으시겠어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저에겐 좋은 기사지만 본인들에게는 정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두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호와 한예슬과 김용호의 두 사람의 싸움이 1라운드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서 저도 적나라하게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게 있었지만 뭐 이 정도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쁜 한예슬 씨, 이게 대단합니다. 이 한예슬 씨도 지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한들 네가 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뭔데 날 가지고 떠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예슬 씨, 용기가 대단하고요. 사적인 자기가 젊었을 때 노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김용호 씨는 노는 건 좋은데 네가 마약을 한 거에 대한 이야기들, 증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 맞느냐. 그리고 버닝썬 사건에 네가 그 배우가 너다. 그리고 네가 한 번밖에 안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하고, 나는 증거도 있고 제보도 많지만은 확실하게 너를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영상으로 또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예슬은 할 테면 해봐라. 나도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최근에는 고소까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결국 고소고발로 가는 것은 시간도 오래 가지만은 별 이야기를 다 경찰서에 가서 해야 되고 검찰에서 해야 되고 또 둘이 맞대면까지 하는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그런 맞대면이 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끝나면 다행인데 결국 맞대면까지 가가지고 기사화가 되면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김용호가 이길까? 한예슬이 이길까? 지금은 신문 그리고 뉴스 그리고 연예가에서 굉장히 눈을 똑바로 뜨고 다들 재밌어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서로 돌아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힘들다, 피곤하다, 법적인 것 자체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마침 제가 또 날보라 연예계 뒷담화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신문을 보고 분석을 한 후에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건가 저렇게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노름식으로 저는 도박이나 노름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는 이런 누가 이길까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걸 또 갈구면서 뭐 네가 얘기한 게 뭐 이렇게 남들이 얘기한 거 다 하고 잡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너 같은 인간들은 들어와서 또 유튜브 보지 말고 니네 좋은 물에서 듣고 재밌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또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는 한예슬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한예슬이가 재벌과 함께 또 이렇게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 있었죠. 원진 부회장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는지 우리 김용호 씨도 이게 좀 이야기 스토리에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호 씨는 언론이 DY홀딩스를 한예슬 전 남친 회사라고 하면서 까발리더라. 한예슬은 자기 남자친구한테 페라리를 받는 게 어때서 우리 한예슬 씨 부럽다 부러워. 어떤 남자가 페라리를 사주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기 수도권이 조금 이렇게 빠진 외곽 쪽에 집 한 채 정도 되는 조그만 빌라 같은 거, 개인 빌라 같은 거 정도 되는 4, 5억짜리가 바로 페라리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을 선물로 받았다. 대단하네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 정상적인 사고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뭐를 해줬길래 이렇게 엄청난 집 한 채의 차를, 그것도 뭐 재산이 되는 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 한 채의 차를 받았을까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느냐 이런 말을 김용호 씨가 한 것 같습니다. 원진은
자, 부회장이죠.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줬냐라며 한예슬이 전 남자친구에게 외제차를 선물 받았던 과거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한예슬이 현재 남자친구죠.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김용호 씨는 가라오케가 아니다. 제보자와 증인들이 있다. 말하자면 이제 남자들이 술을 따르는 그런 곳에서 만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바로 지금 현재 10살 아래인가요? 9살 아래인가요? 류성재라는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받은 게 아니고 한예슬 씨가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람보르기니. 여러분, 페라리보다 더 비싸게 람보르기니잖아. 아우, 나 진짜 한예슬 씨 무슨 대포야. 아우, 쓸데없는 대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피곤하다 좀. 람보르기니 남자친구한테 사준 차량에 대해서는 non-us라는 개인 법인 명의의 차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한예슬 씨는 내 차야. 남자친구 선물한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반박을 한 것이죠. 저 차가 한예슬의 차가 맞다면 자동차 계약서를 보여주면 된다. 한예슬에게 증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호 씨는 증거를 가지고 있겠지요. 자, 앞서 문제가 있던 한예슬의 김용호는 그 개인 법인이 류성재를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작년부터 월급을 주고 있었다. 자, 여기서 탈세에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문제가 좀 불거졌었나 보죠. 한예슬 씨가 세금은 제대로 내죠. 버릇만큼 람보르기니 페라리만 받으면서 세금 같은 걸 안 내면 안 됩니다. 이 선배도 이렇게 벌지도 못해도 세금은 뭐 팔고 뭐 하고 그러면 다 냅니다. 세금 안 내면 안 됩니다. 자, 그 세금을 문제가 있었던 한예슬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개인 법인이 류성재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뭐 개인 법인이 애인인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부터 월급을 주고 있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인데 자기보다 한 달에 버는 수익이 5천에서 1억 버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는데 남자친구는 개뿔 한 판도 못 번다. 그럼 할 수 없이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니까 내 개인 사업자 등록에 그 남자를 집어넣고 월급식으로 한 달에 뭐 400이든 500이든 800이든 너무했나? 뭐 이렇게 돈을 줬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으로 불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용호는 류성재와 일했던 현직 가라오케 선수와도 인터뷰를 했다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제비가 있는 가라오케는 모르는 사람은 못 간다. 헤더를 안다든지 헤더는 왕초를 얘기하겠죠. 아니면 소개를 받아야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라오케 선수와 뭐 인터뷰, 가라오케 선수가 이제 뭐 그런 집들이죠. 예,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고 또는 화류계 사람들은 유혹이 많다. 화류계가 연예계입니다. 네. 아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슬프다, 슬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화류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아유, 나 정말 좀 정신 좀 차려, 연예인들.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약을 좋아하고 왜 남자를 이렇게 밝혀 도대체. 아유, 힘들어, 진짜. 그래서 약을 하고 모임클럽에 간다? 한예슬이 약을 하고 휘청거리는 걸 봤다라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류성재 전 여자친구가 또 있네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는 황하나라고 주장한 김용호. 이건 또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황하나. 이 친구는 정말 문제가 많은 애 아닙니까? 도둑질까지 하고 뭐 돈 많이 벌고 허황되게 명품을 들고 다니고 무슨 어디서는 또 뭐 차 이런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거 남자 건가 타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쇼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뭐 또 도둑질까지 하고 이게 뭐 어디가 어느 점에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정신 나간 애들이 많은지 참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예슬의 지금 10살 아래의 남자친구 류성재가 전 여자친구가 바로 황하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호 씨가. 자, 황하나라는 이름만 갖고도 설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한예슬이 버닝썬 한 번만 갔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관련 수사들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은 맞죠. 당시에 버닝썬 사건에 이 정권과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무마시키기 위해 김학의 사건을 터뜨리고 거기에 유군이라는 또 경찰이 일하는 애들의 부조리도 그곳에 하여튼 이건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한번 훑어서 다시 썩은 뿌리를 끄집어내 전부 재조사를 해서 잡아쳐놓을 놈들은 다 잡아쳐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꼭 여기에 우리나라의 왕초가 갑자기 김학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자식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나오겠지만 증거가 없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문호라는 이 인간이 바로 버닝썬의 어떤 술집을 했던 친구인데 차명으로 다시 버닝썬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아주 독보석 같은 놈들입니다. 이 버닝썬 같은 데는 중국 자본, 뭐 백지수표 이런 거를 뭐 받아서 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거기 여자, 그리고 여자를 전부 또 데리고 또 뭐 홍콩에 가서 또 파티를 하고 뭐 어디를 가고 또 거기서 물줄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썩어 빠진 뿌리 안에는 또 마약이 들어가고 주사 놓고 무슨 뭐 코케인 하고 이런 뭐 사람 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가 이런 클럽인데 이 자식 이문호라는 이놈이 또 다시 차명으로 또 버닝썬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니 아마도 김용호 씨가 이런 거는 잘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시 버닝썬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버닝썬 이탈을 하니까 또 이런 인간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또 돈 벌어먹는 거는 술집처럼 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떼돈을 봅니다. 술집,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돈을 벌고 뒷구녕으로 쑤셔서 이렇게 버는 돈들이 마약을 팔고 마약 군용수 또 여자들을 또 들이대가지고 남자들 돈만 이거 많은 놈들이 여자를 또 밝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은 또 늙은 것들은 자지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약도 먹고 저는 도박도 안 하지만은 생전에 무슨 호빠니 뭐니 뭐 제 주위에 누구라고 얘기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가봐라 재밌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데 가서 제가 그런 인간들하고 술을 먹으면 소름이 끼쳐서 못 먹습니다. 제 성격에 가지도 않지만은 만일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참 기가 막히다 하고 껄껄거리고 웃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자, 한예술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뭐 누가 제보를 했나 봅니다. LA 룸사롱 출신에 대한 제보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에 거주 중인 교포라는 제보자는 업소에서 일하던 여자들은 전부 예명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한예술이 사용했던 예명은 기억이 안 난다. 한예술은 로컬 출신이지만 키도 크고 날씬해서 미국에서 슈퍼모델 1등을 해서 나름 지명 손님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예술 씨는 뭐 되게 뭐 성룡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예, 저는 또 누가 절더러 뭐 가만히 보니까 네가 수술을 안 했다고. 야, 수술 안 했어. 눈, 코 다 내, 입 다야. 나도 이거 피고 싶어. 피부과에 가가지고 뭐 피부하고 무슨 뭐 레이저하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를 잘랐냐 붙였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이 사람아. 아우 나 정말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을 하면 이걸 어디다가 이것들 참 들어오지 말고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또 제가 쓸데없이 제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한예술 씨 뭘 했든 간에 참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몸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안타깝네요. 왜 이렇게 구설수가 아닌 어찌 보면 70%는 또 사실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30%는 제보받고 증거 있고 이런 사람하고 계속 싸우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재미나게 계속해서 이런 기사를 올려주고 있으니 우리 김용호 씨와
한예슬 씨.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라고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을 붙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김용호 씨보다는 한예슬 씨가, 이게 대단히 독합니다. 독종 중에, 나쁜 뜻의 독종은 아니고요. 독한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 승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김용호 씨는 뭔가 이렇게 자꾸 따라가면서 이기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고소고발로 이루어져서 법정 투쟁까지 가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요. 그 안에 한예슬 씨는 또 계속해서 자신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늘어져서 이기려면은, 옛날 김용호 씨가 이근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군인들, 군인하는 이런 거 하신 것도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모든 얘기가 다 내려져 있고 없는 거 봐서는 이번에도 아무래도 한예슬 씨가 더 팽팽한 싸움 중에 이런 거보다는 더 질기게 웃으면서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